안녕하세요. 고건양입니다. 고대 중국은 강력한 계급사회로 인문, 예술, 건축 등 다방면에서 계급의식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건축에서는 지붕 양식이나 칸수 혹은 건물의 색이나 도안에서 건축의 등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 고대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문에는 집주인의 계급과 재력 그리고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중국의 대문에 숨겨져 있는 중국인들의 계급의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대문에는 문을 열고 닫을 때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둥과 문틀을 지탱해주는 문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당은 이렇게 확실하게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언제 생겼는지 명확치 않고 다만 한나라 때 사하번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당의 모양은 크게 원형과 사각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형의 문당은 보통 중대형 주택 문 앞에 사용되고 사각형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집 문 앞에 사용합니다. 또한 원형 문당은 북을 상징하며 집주인이 무관임을 말해주고 사각형의 문당은 책이나 필통을 상징하는 것으로 문관 집 문 앞을 장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밖 멀리서 보아도 이 집의 주인이 문관인지 무관인지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규정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문당은 또 포고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무관인 집주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 그 위세를 자랑하기 위해 집 앞에 북을 놓고 친 데서 유래하며 문당을 북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북고자를 사용해서 포고석이라고 한 것이지요. 이외에도 중국의 고대 관리가 북을 치며 관청에 나아가는 것은 관제의 행위의 특징이 되어 북이 관아의 상징이 되었으며 명청시대 관아 입구에 북을 놓고 북을 쳐서 관청에 나아가는 용도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후 집 대문 앞에 북과 함께 북 모양의 포고석을 만들어 아름답게 장식을 하니 집의 위엄을 한층 더하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모양의 문당을 서로가 따라하면서 포고석이 정형화되었다고 합니다. 문당의 장식 도안은 상서로운 의미를 지닌 짐승이나 꽃, 구름, 물고기 등 매우 다양합니다. 또 어떤 문당은 북 모양의 돌 위에 사자가 눕거나 서 있고 혹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양으로 집주인의 위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모양의 문당도 있어요. 이곳은 상하이 문묘 앞 해방 아래 문당입니다. 원형의 문당 표면에 달팽이의 나선 모양을 조각해 놓았는데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용의 5째 아들 초도가 등에 달팽이 껍질과 유사한 모양을 등에 지고 있다가 위협을 느끼면 이 껍질로 온 몸을 봉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초도의 모습에 착안해서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로 집 문 앞에 달팽이 껍질 모양의 문당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당은 대문을 열고 닫을 때 대문이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문틀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문의 미적 요소를 증가시키는 장식성과 함께 복을 기원하고 악귀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도 있으면서 집주인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나 등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로써 문당은 중국 옛 건축물의 문에서 없어서는 안 될 활용점정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당과 함께 대문의 상부를 장식하는 호대라는 것이 있어요. 모양은 짧은 원기둥 모양이거나 육각 혹은 사각형으로 길이는 대략 30cm 정도이며 그 숫자가 2, 4, 6 등 짝수로 만들어져 쌍을 이룬다는 의미로 호대라고 부릅니다. 문당은 돈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호대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호대의 수는 관직이 높고 낮음에 비례해서 옛날에 3품 이하 관리 집에는 2개, 그리고 3품은 4개, 2품은 6개, 1품은 8개의 호대를 만들 수 있으며 황제가 있는 황궁에는
9개의 호대가 있어서 고지준의 황제의 집을 상징하게 됩니다. 호대는 문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고대 여성들이 머리에 비녀를 꽂은 모습과 같다고 해서 비녀 잠자를 사용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을 보니 호대는 중국 고대의 남성 숭배 사상을 반영하여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사람들은 호대를 통해서 가문과 자손의 번창함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대는 하단의 문당과 함께 나란히 쓰이면서 문당호대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이것은 남녀 양쪽 가문의 사회 정치적인 지위와 경제 상황이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변천되어서 혼인 관계를 맺을 때 적합한 조건을 가진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매파들은 중매를 설 때 양쪽 집안 상황을 문당과 호대를 통해서 파악했다고 하는군요. 문당 호대와 함께 대문에서 주인의 지위와 권세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상징물인 문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문정은 보통 고건축에서 성문이나 국문의 문짝위에 사용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문의 문짝을 여러 개의 판을 연결해서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쉽게 분해되고 흩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서 문짝 안에 띠를 대고 이 띠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다시 못으로 고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성에서는 적의 화공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문을 견고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미관을 생각하게 되어서 못 위에 황금색의 번쩍이는 칠을 하여 대문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문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이후 봉건 통치자들은 곳곳에 등급을 나타내기 위해 문정의 수량과 봉건 예제를 연관시켜서 문정이 집주인의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나게 됩니다. 문정의 수량과 배열은 청나라 때 확실하게 규정지어 놓습니다. 황실의 문정은 가로 세로 모두 9개, 모두 81개의 문정이 있습니다. 구라는 수는 양수의 가장 큰 수로 지고지상의 황제의 지위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왕부의 문정은 가로 세로가 7개에서 9개, 모두 63개. 공의 집은 가로가 7개, 세로가 7개, 모두 49개. 관리의 집은 가로 5개, 세로 5개, 모두 25개의 문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집 문 앞에는 몇 개를 쓸 수 있을까요? 한 개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관청이나 부잣집의 문짝에도 사용할 수 없으니 문정의 규칙은 다른 어떤 장식물보다도 엄격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나 자신의 집에 사용할 수 있는 대문의 장식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중국 고건축에서 문을 견고하게 해주고 장식성을 가지면서 또 집주인의 사회적 경제적 등급과 신분을 상징하는 문당과 호대 그리고 문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